한국 시리즈가 끝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FA 시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계산해본 2025 FA 선수 명단과 등급을 발표에 한 발 앞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자, FA 자격은 어떻게 얻고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선 FA 선수들을 한 명씩 훑어보도록 하죠. 투수부터 갑니다. 젊은 선발 투수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최원태는 일찍부터 포심 대신 싱커를 던지는 신의 한 수를 둔 덕에 이렇게 일찍 FA가 됐습니다. 하지만 커리어 초반에 비해 오히려 최근이 더 안 좋고 올해 구속과 제구력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깡패고 선발 경험이 벼슬이다. 수요가 있을 겁니다. 엄상백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올해 처음으로 규정 이닝을 넘겼고 단 764이닝만 던지고 FA가 됐습니다. 누구 말대로 주행 거리가 짧죠. 불펜 시절 140 후반이던 구속은 선발로 오면서 140 초중반이 됐는데 이미지랑 다르게 볼넷이 적은 건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올해 체인지업이 망가졌던데 이걸 다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나이 젊고 선발 구력 짧고 뭔가 코치들이 고치고 조립할 만한 여지가 있는 투수라서 관심 있는 팀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에서 2명의 필승조 불펜이 나옵니다. 김원중은 올해 대부분의 지표가 작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통산 132세이브의 경험이라는 건 선수 가치에 있어 중요한 요소고 하락은 했지만 나락은 가지 않는 하방은 쳤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불펜 최대어임은 확실합니다. 결국 롯데는 그 금액의 임계점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를 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선수들을 사는 게 더 이득인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구승민은 5년 연속으로 거의 60이닝을 던졌으니까 퍼질만도 하죠. 그런데 만약 재수를 한다면 내년엔 35세 이상 C등급이 돼서 보상 선수가 없어지는 메리트가 생깁니다. 후반기 반등을 믿고 한 살이라도 어린 지금 FA 신청을 하느냐, 재수를 하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기아에서도 2명의 투수가 나옵니다. 장현식은 전형적인 투석기, 제구보단 구위로 우겨넣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의 진짜 강점은 스태미너죠. 제가 계산하는 불펜 혹사 지수에서 장현식은 4년 통합 최상위권일 만큼 혹사를 당했는데 올해 75이닝이나 던지면서 구속은 오히려 올랐네?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타고난 강골이다. 다만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FA 이후에 드러놓을 가능성도 감안은 해야겠죠. 임기영은 커리어 초중반 선발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은 불펜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악의 부진을 했는데 본인이 선발 투수 복귀와 기회 보장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일지가 잔류할지 이적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SG에서도 불펜 2명이 나옵니다. 마무리 서진용은 올해 심각하게 망했습니다. 작년 잘할 때도 일부에서는 플루크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올해는 구속마저 141까지 떨어지면서 마탱이가 갔습니다. 지난 5년간 구승민보다 더 심하게 연평균 67이닝을 던졌으니까 안식년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경은 대단하죠, 저 나이에. 다만 지난 3년의 활약은 바비비나 피홈런에서 운이 좀 따라준 결과로 보이고 여기에 나이 폭탄까지 더해서 25인 보상 선수를 줘가며 영입해도 될지 각 팀이 잘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이용찬도 올해 망했습니다. 서진용, 이용찬을 보면 김원중은 그래도 선방한 것 같기도 하고 진해수는 신청 안 할 거니까 넘어갑니다. 지명권만 날렸죠. 우규민이 부활했습니다. 올해 ABS로 사이드암들이 죄다 망한 가운데 만들어낸 반등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리스크는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부담없는 C등급이란 점이 호재죠. 김강률도 성적이 반등한 C등급 불펜입니다. 그런데 세부 기록을 뜯어보니까 올해 구속은 떨어졌는데 득점권 주자 있을 때의 기록은 지나치게 좋아서 운이 섞였을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임정호는 좌완 원포인트라서 싸고 짧게 긁어볼만 한데 다만 여기도 올해 좌완 원포인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털린 부분이 좀 쎄합니다. 암만 C등급이라도 문성현은 손이 안 가죠.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투수라 관심이 있었는데 수직이고 나발이고 제구가 안 됩니다.
이제 야수로 가볼 텐데 일단 올해 포수 FA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재원은 이미 2년 전에 FA 자격을 갖췄지만 더럽게 못해서 계속 신청을 안 했었고 올해도 안 할 겁니다. 카드도 안 만들었고요. 바로 내야수부터 가보면 1루에는 전성기가 지난 3명의 노장이 나옵니다. 근데 셋 다 FA 신청을 할지 애매하죠. 오재일은 딱 봐도 안 할 것 같고 최주환은 후반기에 반등하긴 했는데 보상 선수가 걸리기 때문에 신청 안 할 가능성이 살짝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서건창은 무려 3수생이죠. 2022 FA부터 계속 자격은 있었지만 부진해서 신청을 안 하다가 올해 반등을 했고 보상 선수도 없는 C등급을 받습니다. 과연 FA 신청을 할지? 다음은 2루수. 사실 류지혁은 내야 전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유틸리티에 가깝기 때문에 올해는 전문 이루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류지혁은 지난 2년 사이 타격이 꺾였고 올해는 부상자 명단에도 3번이나 올랐다는 게 단점입니다. 올해 3루 자원이 아주 좋죠. 허경민은 이전 계약이 4년 65억에 3년 20억의 선수 옵션이었는데 지금 시장에 나오면 3년 20억보다 더 큰 계약을 딸 수 있을 테니까 선수 옵션을 안 쓰고 무조건 나오겠죠. 준수한 수비력에 더해서 허경민의 진짜 강점은 리그 최상위권의 컨택 능력과 삼진을 당하지 않는 능력인데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전반기에 잘하고 후반기에 부진한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아주 큰 문제점 같지는 않습니다. 최정은 올해 37살이었고 FA만 벌써 10년을 해먹었지만 여전히 잘하고 올해 FA 최고 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영구 결번급 선수니까 웬만하면 SSG가 잡을 거라고 보지만 과연? 다음은 유격수. 심우주는 이미 2년 전 FA 자격을 얻었지만 미필이라 군대를 가야 했고 지금 FA가 됐습니다. 수비력 준수하고 140경기 가깝게 소화할 만큼 내구성도 좋은데 다만 타격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실 롯데랑도 연결이 되는 선수인데 이 얘긴 나중에. 하주석은 커리어가 꼬였죠. 2021년 나름 커아를 찍었는데 2022년 연거푸 4고를 쳤고 결국 한화에서도 이도윤 황영묵으로 갈아탄 걸로 보입니다. 경기 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전형적으로 BQ 떨어지고 운동 능력으로 때우는 유형인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향후 행보가 궁금한 선수입니다. 올해 외야는 흉작입니다. 그나마 김성욱의 툴뽕을 싸게 긁어보려는 팀이 나오지 않는다면 셋 다 팀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시즌 동안 1군에 145일 이상 등록이 되면 FA 한 시즌을 채우게 되고 이걸 고졸 선수는 8시즌, 4년제 대졸 선수는 7시즌을 모으면 FA가 됩니다. 매일 경기 2시간 전에 그날의 1군 등록 말소를 발표하죠. 이 1군 엔트리 28명에 145일 이상 등록되어야 FA 한 시즌을 채운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 시즌 풀로 붙어 있으면 190에서 200일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45일을 못 채운 시즌도 있겠죠. 이런 짜투리 시즌들은 서로 합쳐서 145를 넘으면 한 시즌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또 국가대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대회 나간 선수들에 대한 보상이죠. 대표팀 성적에 따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FA 등록 일수와 똑같이 적용이 돼서 짜투리 시즌에 보태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직접 계산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팁. 일단 145일을 초과한 건 버립니다. 나 올해 200일 뛰었는데 145일 빼고 55일 킵? 응, 안 돼. 그리고 한번 FA가 되고 나면 그 이전에 남은 등록 일수는 사라집니다. 다음은 FA 등급. BFA 선수들을 기준으로 지난 3시즌 연봉의 평균을 쭉 줄 세웁니다. 여기서 리그 1위부터 32, 팀 내 1위부터 3위는 A등급, 리그 31위부터 62, 팀 4위부터 10위는 B등급, 그 아래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만약 두 등급이 다를 때 예를 들어 리그는 A인데 팀은 B다, 그러면 B를 줍니다. 첫 FA를 35세 이상에 나온 선수는 순위 상관없이 C등급이 됩니다. 이미 FA를 했던 선수들은 2차 FA는 B등급, 3차 FA는 C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급에 따라서 원소속 팀이 FA 선수를 놓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선수와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역시나 제가 정리한 건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도 직접 계산해보면 알게 된 건 BFA 단연계약 선수들은 FA 자격을 갖춰도 순위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FA 때 모두가 함덕주가 C등급이라고 생각할 때 저 혼자 B등급이다 주장했었고 제가 맞았죠.
다시 2025 FA로 돌아와서 보고 계신 명단은 FA 자격 선수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3일 뒤에 FA 자격이 되는 선수들을 공시하고 이 중 FA 하고 싶은 선수들이 신청을 하면 다시 3일 뒤에 FA 승인 선수를 공시하면서 FA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얘가 왜 있지 싶은 선수들은 자격은 갖췄지만 실제 FA 나올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고영표, 최영우, 김성현은 이미 소속팀과 단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FA로 못 나옵니다. 정수빈도 6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 남아서 못 나오고요. 재밌는 건 김광현, 김현수인데 이 둘은 국대를 많이 뛰어서 국대 포인트로만 한 시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계약하고 3년만 뛰었는데 FA 자격이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FA 나와도 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하지만 신청을 안 하겠죠. 팀의 간판 선수고 올 시즌 뭐 잘하지도 못했고 심창민, 신정락은 얼마 전에 방출이 됐습니다. 소속팀이 없는 상태로 FA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군에서 거의 뛰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청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뺄 선수 빼고 나면 이렇게 올해의 FA라 할 만한 26명이 남습니다. 명단에는 없지만 거론할 선수가 박찬호죠. 올해까지 7시즌 97일을 채워서 딱 48일이 남았는데 만약 곧 있을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고 50점을 딴다면 바로 FA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 솔솔 들리던데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FA 자격 공시는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3일 뒤에 나오는데 대회는 11월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미 늦죠.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용찬이 2019 시즌 후 프리미어 12에서 딴 60점을 더해서 FA 자격을 갖췄지만 그해 FA 시장은 이미 지나가서 다음 해에 FA로 나왔죠. 이렇게 올해 2025 FA 선수들을 훑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롯데 이야기 해야죠. 롯데의 FA 전략과 함께 무엇보다 김원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